제가 발표할 제목은 데이터 서비스 벤치마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유럽과 비교하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이 나오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IoT, 모바일, AI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어 이걸 통한 디지털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것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제가 스마트 시티의 생태계에 대한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 스마트 시티의 생태계를 보면요, 결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데이터 생태계와 그 다음에 시민 데이터 생태계, 이 두 개의 데이터 생태계가 서로 융합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스마트 시티 생태계와 시민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시민들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결국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스마트 경제든 죄송합니다, 스마트 시티든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든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데이터와 데이터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유럽의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데이터 현황을 살펴볼 때 미국의 데이터 현황을 살펴볼 거냐, 유럽의 데이터 현황을 살펴볼 것이냐, 이거 갖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미국의 데이터 현황은 사실은, 뭐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그런 네거티브 정책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유럽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주면서 하는 포지티브 데이터 정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유럽의 데이터 정책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데이터 서비스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보면요. 일단 데이터 거버넌스의 관점은 2018년도에 제정된 GDPR 법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는 한 달 전인가요? 데이터 거버넌스 액트라고 해서 나왔죠. 그래서 그런 유럽의 전체를 묶어주는 어떤 데이터의 보호나 데이터의 거버넌스, 이런 방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는 제 생각에 데이터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유럽의 마이 데이터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직이 하는 데이터 서비스는 이미 잘 알려졌어요. 웰노운이에요. 예,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어떤 조직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미 왕성하게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개인의 데이터 서비스, 나를 위한 마이 데이터 서비스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 서비스를 이 개인을 위한 이런 데이터 서비스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마이 데이터 글로벌이라는 조직을 한번 보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 데이터 사상은요, 그 2010년부터 사실 그 전부터 많은 얘기가 오고 가다가 이제 마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떤 그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사상처럼 발전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사실 어떤 개인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전문가들, 팀 버너스리라든지, 팀 버너스리는 이 월드와이드 웹의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오픈 데이터를 나름대로 주도한 분이고, 또 오픈 데이터를 하면서 또 마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같이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마이 데이터가 이해가 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이런 개인 데이터의 생태계를 마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의 관점, 산업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나 사상, 이런 관점에서 이 핀란드가 주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정립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그 핀란드가 만든 마이데이터 백서, 그리고 2015년에 그게 이제 EU 전체로 이제 공유가 되면서 영문 버전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2017년에 마이데이터 선언문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마이데이터 선언문이 나오면서 앞으로 마이데이터는 이렇게 발전된다, 이런 세 가지 변화 방향을 얘기해 줬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조직이 이제 새로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오퍼레이터 화이트 페이퍼라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에 관련된 백서가 2019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마이데이터 백서가 다시 세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3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2018년에 두 번째 판이 나왔고요. 2020년에 세 번째 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번째 버전, 마이데이터 백서의 세 번째 버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2020년에 나온 마이데이터 백서를 보면요, 지난 10년 동안의 그 마이데이터 연구 내용을 총정리하고 있는데, 1장을 보면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장은 앞에서 얘기했던 마이데이터 선언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의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이 처음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4장에서 여러 가지 마이데이터의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대해서 설명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요 4장에 6개의 그 데이터 서비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self-assembled profile, 두 번째가 verified data, 세 번째가 distributed utilization of user data, 그리고 네 번째가 societal data collection, 다섯 번째가 data as part of interaction, 그리고 여섯 번째가 data about things. 이런 6개의 데이터 서비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패턴 얘기를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걸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에서 마이데이터 백서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서비스 패턴은 self-assembled 프로필입니다. 자체 조립한 프로필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포인트 옵션을 통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각 인터넷 업체들은 그 개인의 사용자의 프로파일링을 해서 데이터를 컬렉션해서 합니다.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웹 퍼스널라이제이션, 이렇게, 아마존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렇게 아마존이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뭐 쿠팡이 하고 네이버가 하고, 그래서 각각의 프로필을 그 개인의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위해서 각 기업들이 이런 프로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각 기업들이 개인을 위한 프로필을 관리하는 거고, 그것을 묶은 휴대용 미디어 프로필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그게 쿠팡이든 네이버든 그런 여러 회사들의 프로필을 종합한 나의 관점에서 내가 관리하는 휴대용 미디어 프로필이겠죠. 이런 휴대용 미디어 프로필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데이터 서비스 패턴을 이 휴대용 미디어 프로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증된 데이터인데요. 아까 앞에서 보면 CV 2.0인데, 그러니까 이력서 2.0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어떤 그 데이터 생태계를 보면은 데이터 소스가 있고, 데이터 유증 서비스가 있고, 정보 주체가 있는데, 그 정보 주체가 어떤, 나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 저쪽 데이터 서비스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그 데이터를 단순히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데이터가 검증된 데이터인지 아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그냥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검증된 데이터를 보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이 데이터 소스, 검증된 데이터 기관과 데이터 유증 서비스,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해줘서 이런 베리파이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기서 사례를 보시면은 리크루트하는 포탈, 그쪽이 데이터 유징 서비스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어디서 학사를 받았다, 또 내가 어느 공공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았다, 이런 검증된 데이터를 내가 연결해준, 이런 건 사실 오퍼레이터의 관점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두 번째 데이터 서비스 패턴을 이 검증된 데이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서비스 패턴은 사용자 데이터의 분석인데요. 우리가 이제 휴대용 프로필을 만들면 그거는 어떤 회사이든 상관없이 독립된 나의 관점에, my 데이터, 나의 관점에 프로필을 만들 수가 있고, 이 프로필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실 데이터, 프로필에 관련된 실 데이터를 제가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일리지 데이터를 이쪽에 저쪽으로 묶어서 같이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 네 번째 데이터 서비스 패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서비스 패턴은요, 사회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베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각각 개인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리서치라든지 이런 어떤 제품을 서비스한다 이런 데 사용되어 왔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 데이터를 쓸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식별화,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가명화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의 리서치나 디벨로퍼먼트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실 데이터를 진짜 갖고 싶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이런 마이 데이터 오퍼레이터, 내가 오케이 했다, 그 데이터 연구 목적으로 쓰고 대신에 나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달라 하는 이런 마이 데이터의 관점에 개념이 있어야지 실 데이터의 관점에 사회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또 다른 데이터 서비스 패턴을 얘기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여러분 많이 알려진 사례인데, patient like me, 다시 말하면 내가 폐암 환자다. 그럼 폐암 환자들끼리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분들은 모든 실 데이터, 나의 그 의료 데이터, 나의 그 복용 데이터, 나의 그 어떤 몸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 그냥 공개하고, 나의 이름 다 공개해서 거기서 진짜 나의 폐암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마이 데이터의 관점에서의 사회적 데이터 수집이 또 다른 서비스 패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비식별화된 데이터 서비스 수집과 식별화된 데이터 수집이 묶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데이터 서비스 패턴은요, 상호작용의 일부로서의 데이터인데요.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약간 개념은 간단한데 설명이 잠깐 간단히 얘기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기관에 받고 싶을 때 그 기관을 내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는 없고 그냥 기관에 신청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건복지부에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은 복지 서비스 신청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 데이터를 쫙 국세청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묶어서 당신은 복지 서비스 2단계를 2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복지 서비스 2급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내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를 2단계로 했는지 2급으로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2급을 했구나 하고 그냥 믿으면서 내가 이제 2급의 복지 서비스를 받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정보 주체와 조직 사이에서 그 실 데이터, 나에 관련된 실 데이터 중간에 가운데 있어서 그 데이터가 중간에서 인터랙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2급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면은 그 2급을 받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이 중간에서 투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2급 서비스를 받는데 그때 복지부 안에 데이터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나사의 그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2급 서비스 받았구나. 그러면 왜 이 데이터를 안 썼지? 그럼 이 데이터를 또 써야겠네. 그러면서 이제 나와 조직 사이에 중간에 인터랙션으로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게 마이 데이터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서비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데이터 서비스 패턴이고요. 마지막 데이터 서비스 패턴은요. 결국 사물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이제 오케이 하면 다 이제 여러 기관부터 끌고 와 쓸 수가 있는데 나의 사물에 관련된 데이터 여기서 이제 사례가 뭐냐면 나의 자율주행차, 나의 차죠. 요새는 차를 사면은 그 차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여러 센서 데이터가 있어서 그럼 그 차를 몰고 다니는 나는 그런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나요? 사실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내 차에서 수집되는 수많은 데이터가 먼저 제조업체로 가서 그 제조업체에서 가공해서 저한테 데이터를 주면은 그 데이터 서비스만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자동차에 관련된 그 데이터를 사실 내가 쓴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조업체가 관리하면서 제조업체가 나한테 데이터 서비스를 할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차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사실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마이 데이터를 나뿐만 아니라 나에 관련된 사물들로 묶어서 확장해서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 서비스 패턴을 만들자 하는 관점에서 데이터 about things,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데이터 산업진흥원에 올해 나왔던 데이터 산업 백서를 보면요. 앞으로 데이터 서비스에서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 이 데이터 서비스의 핵심 디바이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 자율주행차가 데이터 서비스의 중요한 디바이스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 서비스 패턴을 얘기했는데요. 결국 정리해보면은 처음에는 나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권한을 갖고 데이터 자기 결정을 갖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게 나의 디바이스까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공간, 스페이스까지 확장이 되면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유럽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 서비스 패턴의 관점에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점의 데이터 서비스 패턴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앞으로 마이 데이터를 발전시켜야 되고 데이터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산업의 관점에서 데이터 서비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부처별로 또 산업별로 워낙 데이터가 여러 가지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마이 데이터, 또 이제 행안부에서 공공 마이 데이터, 보건복지부에서 마이 헬스웨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유럽의 데이터 서비스 패턴은 우리가 이제 산업으로 가는 관점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많은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정보기술 추세를요, 웹 1.0, 웹 2.0, 웹 3.0 얘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웹 3.0이 사실 굉장히 애매한 용어예요. 그래서 웹 3.0을 사실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추세를 보여주긴 해요. 웹 1.0이 읽기 중심이에요. 일반 서비스였어요. 웹 2.0이 읽기와 쓰기가 되면서 쌍방향 서비스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소셜미디어라든지 UCC라든지 이런 것이 웹 2.0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웹 3.0은 읽기, 쓰기, 쌍방향 플러스 소유의 관점이 바뀐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웹 3.0의 본질은 그동안 네트워크도 발전되고 많은 것이 쌍방향이 됐지만 여전히 기업과 기관 모든 권한과 소유권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용자한테 배분하기 위한 관점이 웹 3.0이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웹 3.0을 뭐 블록체인 혁명이랑 같이 연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웹 3.0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마이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그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웹 3.0에서 우리가 분산 장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중앙에 통제된 기관이 없이
어떤 각 사용자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스스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관점이거든요. 이런 관점은 데이터 주권이랑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시대의 개인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보면은 자기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 물리적인 관점에서 주민등록증 중심에서 공인인증서에서 조직 데이터의 서비스를 받는 관점이었다면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개인은 디지털 트윈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나에 관련된 데이터는 기업이든 기관이든 어디든 나의 사물이든 상관없이 그걸 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권리를 갖고 있고 그게 디바이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이런 것이 중심이 되면서 DID라고 하죠.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마이 데이터 관리가 묶어지면서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약간 미래 관점에서 데이터 서비스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데이터 거버넌스, 앞으로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